두 번째, 총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오늘도 저희가 총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회에 의하여서만 사업을 진행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합들은 평균 16번 이상 23회 이하의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해요. 이것은 어느 조합도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총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의 결정된 사항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가끔 다른 곳에 총회를 하러 가면 막 옷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집, 우리 집을 짓는 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은 의결권을 통해서 조합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참석할 수 없으면 서면이라도 의사표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면도 좀 미흡하게 진구가 된 걸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 제일 높은 것 강남 3구죠. 거기에 총회 들어가 보면 서면별에서 97%, 현장 참석 92%예요. 열의를 가져야 사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주셔야 조합 집행부도 구청에 대해서, 시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원한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들어달라. 그런데 겨우 51%, 25% 정도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민원을 걱정해요. 자기 시달리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짬짬해요. 여러분들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이 사업은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기 위한 것, 그것은 총회의 결의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일물일권으로 한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위를 할 때 평등하게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비를 처먹게 생겨서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저항권 이론처럼 최후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할 요량으로 소수사원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의원이 요청할 경우, 일정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는 총회를 개최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도 총회는 조합장이 개최해요. 만일 조합장이 개최하지 않으면 감사가 2개월 후 즉시 해야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 감사마저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구청의 승인을 받느냐? 재개발 사업은 공고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관에서 깊이 관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구청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진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은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변경안 보세요. 발의자가 총회할 수 있다 라고 써놨어요.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그런 것을 정관 변경안이라고 넣어놔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을 내놓고 주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얼른 듣기에는 그래, 우리가 발의했으니 우리가 총회하면 되지. 인가가 안 돼요. 그 효력이 무효예요. 그런 걸 정관이라고 왜 올립니까? 안 해야 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목적을 보면, 이 총회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총회를 하는 것이고,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 규정, 정관, 행정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 규정, 이것이 변경될 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단계별, 우리처럼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면 다음은 관리처분청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력업체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협력업체 뽑아야 되고, 또 우리 조합의 경영인들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총회에서 회의했던 거 추임 받아야 되고, 앞으로 할 거 위임 받고 예산 설립하는 거예요. 총회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결의받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총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 현상은 어떻나요? 이제 비정상적인 조합에서 보면 묻지마식으로 타질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서 함부로 타질 못하도록 판결이 하나 떨어졌죠. 시공사를 덜컥 해임을 해버렸더니
그 시공사를 해임하면 그 시공사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에 대해서 알려라요. 이제 해지 함부로 못해요. 이게 공정사회 아닌가요? 사람 살이의 결혼과 이혼과 똑같은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것은 결혼이고 해지를 하는 것은 이혼이에요. 이혼하면 이자를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논리입니다. 똑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경영자에 관련해서도 이 경영자를 타제를 해버리고 나면 정상화가 금방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에 와서 소란을 피웠던 그 위인이 덕현지구라는 곳에 가서도 경영인을 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이 정상화되는데 4년 걸렸어요. 손해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또 가까이에 증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들처럼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속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이자가 30억이에요. 3년 동안 조합 집행부를 못 만들다 보니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런 사업 진행에 걸쳐져 있는 꼭 지켜져야 할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저 해지만 하겠다? 손해 누구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남 모르겠습니다. 해지만 하고 끝이에요. 저는 분합니다. 그런 현장들을 보면 매우 분해요. 여러분들 피 같은 돈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시면서 어머니 2천만 원 용돈 줘봤어요? 나쁜 아들이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그 아들한테 용돈 3천만 원 받아봤어요? 목돈으로? 못 받아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이주가 시작되면 2주에 금융비용 나옵니다. 우리 아파트 짓는데 돈 빌렸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분양계약 하게 되면 집담대출을 일으켜요. 이 세 마리 말이 뛰고 있습니다. 웃으며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자는 잠을 안 자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이 중대한 상황에. 건설적 파괴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오로지 이번 해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임 발의자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매우 불쾌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조합으로 가는데 협조해 주세요. 노하고 떠났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I'm 컴백. 그리고 해임하겠대요. 또 혼란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죠.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그리고 또 대안도 없습니다. 손실 부담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야기했던 것은 실은 그 사람도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바람 놓고 있는 업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앞장 세워서 현재 일하고 있는 어떤 업체를 잘라내고 내가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눈에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조합부 경영인은 조정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협력업체들과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했고 사업에 대한 금융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새로운 사람이 준비가 됐습니다. 사업 파악해야 되고 사업 관련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협상 계약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최소 2년 걸려요. 해보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뭐 했느냐 해서 또 해지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현동 조합들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비례율 70으로 입주했습니다. 울면서 입주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외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도시비주환경정보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놨죠. 조건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시장 분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수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도 한번 논의가 있었죠. 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위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을까요? 우리도 국정원에서 했어요. 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다 해봤어요. 주주총회를 전자정보로 해보자. 결론 안 되겠더라.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 정당해야 이 가운데가 정당하게 활동을 하고 그 정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투표자에 대한 방해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자체에 해킹이 되고 컴퓨터 내부가 코딩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결정된 내용만 나와요. 하나 더. 우리는 자유, 비밀, 보통 비밀, 평등선거예요. 근데 전자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까볼 수 있어요. 비밀선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자고 결정했어요. 근데 이걸 하재요. 이걸 하재요. 그러면 여러분 책자에도 있지만 이 전자적인 방법이 개인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겠다요. 그런데 하겠대요. 국가정보원도 못하고 굴지의 경제연구원들에서도 안 되겠다는데 본인이 하겠대요. 본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제적인 이런 시포지엄에 있어서 연구를 해놓은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면 우리 노벨상 줘야죠.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해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용을 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악습적인 행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설상 정관으로 개정이 되어도 허용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동네에 와 있는 이 당사자가 덕현지구에서 전자투표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총회 결의 무효 판결 받았어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재요. 그럼 이렇게 혼란이 올 사이에 손해는 누가 봐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투표는 우리는 불가하다. 자, 총회 관련해서 우리는 16번 이상 정도 총회를 해야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 총회의 목적은 사업 진행이라는 것. 해임 총회가 사업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해임 총회는 사업의 진행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 비용을 조합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해임 총회 안건에 총회 비용을 조합에서 내도 되는 것처럼 해놨어요. 불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자꾸 혼돈을 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어떤 것이 우리 조합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